안녕하세요. 저는 대구 수성구에 사는 올해 71살 정미란입니다. 가족을 위해 15년을 살았는데 저는 그 집에서 월급 없는 가정부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문득 깨달았습니다. 나는 이 집에서 가족이 아니었구나. 15년 전 이야기부터 시작해야 할 것 같아요. 아들 재훈이가 결혼한다고 했을 때 저는 정말 기뻤습니다. 엄마, 신혼집 마련하려면 전세 자금이 필요한데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남편 없이 혼자 아들 키우느라 20년간 모아둔 돈이 있었어요. 미장원에서 머리 감겨주는 일하면서 한 푼, 두 푼 모은 돈. 5천만 원. 제 노후 병원비였고, 제 장례비였고, 제가 마지막까지 의지할 유일한 돈이었습니다. 아들이 결혼한다는데 어떻게 안 줘요? 엄마가 도와줄게. 걱정 마라. 그렇게 전세금을 보태줬어요. 결혼식 날 며느리 수진이를 처음 봤을 때는 참 예쁘고 착해 보이더라고요. 어머님,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그래. 우리 딸, 재훈이, 잘 부탁한다. 결혼 6개월 후 재훈이가 전화를 했어요. 엄마, 수진이가 임신했어요. 그런데 입덧이 너무 심해서 회사를 못 다니겠대요. 그래. 괜찮아. 사실 그래서 그러는데 엄마가 와서 좀 도와주실 수 있어요? 제가 회사 때문에 돌봐줄 수가 없어서. 고민할 것도 없었어요. 제가 살던 월세방을 빼고 아들 집으로 들어갔죠. 임신한 며느리 돌보는 건 당연한 거지. 조금만 참자.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한 달이 지나고 3달이 지나도 수진이는 회사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어머님, 제가 요즘 몸이 너무 안 좋아서요. 출산 후에 복직할게요. 출산 후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어머님, 육아 때문에 회사 복귀가 힘들 것 같아요. 어머님이 계시니까 제가 좀 쉴게요. 그렇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어느새 15년이 흘렀어요. 손자는 초등학생이 됐고 제 머리는 반 이상이 하얗게 변해 있었어요. 제 하루는 새벽 5시에 시작됩니다. 알람도 필요 없어요. 몸이 기억하거든요. 손자 준우 도시락을 정성껏 싸고 아침밥 3사람분을 차려놓아요. 준우를 학교에 보내고 나면 빨래를 돌리고 거실부터 화장실까지 구석구석 청소를 해요. 오전 11시가 되면 집을 나서 동네 식당으로 출근합니다. 오후 5시까지 6시간 동안 설거지하고 재료 손질하고 청소하고 주방 보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후 5시가 넘어 집에 돌아오면 다시 시작이에요. 가족들 저녁을 준비하고 설거지하고 집 정리까지 마치면 밤 11시. 그제야 겨우 잠자리에 들 수 있었어요. 하루하루가 전쟁이었어요. 처음에는 괜찮았어요. 손자 준우가 할머니 사랑해요 하면서 볼에 뽀뽀해 줄 때마다 가슴이 뿌듯했거든요. 아, 내가 이 가족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며느리 수진이가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말투가 마치 고용인을 대하는 것처럼 차가워졌어요. 어머님, 청소기 돌릴 때 소음 좀 줄여주세요. 제가 재택근무 중이니까요. 어머님, 저녁은 정확히 7시에 차려주세요. 준우, 온라인 수업 시간 맞춰야 하거든요. 정확히 7시. 1분이라도 늦으면 안 된다는 뜻이었어요. 어머님, 세탁기는 따로 2번 돌려주세요. 저희 기능성 의류랑 섞이면 곤란해요. 그 말을 들었을 때 목구멍이 막혔어요. 한 집에 살면서 세탁기도 따로 돌려야 한다니. 내가 이 집의 가족이 맞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모처럼 홈쇼핑 채널을 보고 있으면 어머님, TV 소리가 제 방까지 다 들려요. 볼륨 좀 낮춰주세요. 새벽부터 가족을 위해 움직이고 밤늦게 식당에서 돌아와 잠시 쉬고 있는데 시끄럽다니. 그때 깨달았어요. 아, 내가 이 집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구나. 며느리 수진이는 달랐어요. 집에서 요가하고 친구들 만나고 카페 가고 어머님, 오늘 친구들이랑 약속 있어서 늦을 것 같아요. 어머님, 내일 필라테스 수업 있어서 저녁 준비 부탁드려요. 처음에는 이해했어요. 젊은 사람들은 자기 관리도 해야지. 나도 젊었을 때 그랬으니까. 그런데 15년이에요. 15년 동안 단 하루도 쉬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제가 감기가 심하게 걸렸어요. 열이 38도까지 올라서 온몸이 떨렸죠. 수진아, 미안한데 오늘은 몸이 너무 안 좋아서
저녁 준비를 못할 것 같아. 그때 수진이가 한 말이 지금도 귀에 쟁쟁해요. 어머님, 그럼 저희는 어떻게 해요? 배달시키기도 그런데 그냥 간단하게라도 해주시면 안 돼요? 그 순간 뭔가 확 깨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 내가 이 집에서 정말 가족이 아니구나. 나는 그저 밥하는 사람이구나. 재훈이는 옆에서 아무 말도 안 했어요. 휴대폰만 보고 있더라고요. 그날 저녁 38도 열에 시달리면서도 저는 부엌에 섰어요. 간단하게 김치찌개라도 끓여야 한다는 생각에 손이 떨려서 냄비를 제대로 잡지도 못했어요. 김치를 썰다가 손가락을 베었지만 그냥 계속했어요. 냄비를 올리는데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김치찌개에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나는 왜 이렇게 사는 걸까? 15년 동안 나는 뭐였을까? 그날 이후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제 눈에 보이기 시작한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동안 보지 못했던 것들이, 아니 보지 않으려고 애썼던 것들이 하나씩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우연히 듣게 된 충격적인 대화. 제가 그 집에서 계속 살 수 없는 이유가 담긴 대화였습니다. 그날 저는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집을 떠날 수도 있겠다고.